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12월 15일에 맞춰가지고 제 강원국 투자 전략에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17억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자동매매 기조 전략을 지금 뭘 쓰고 있는가? 11월 4월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보면은 주식 60%, 채권 25%, 실물자산 15%인데 그 금은 그러니까 요 ETF에 넣고 있고, 그리고 채권은 요 두 개 ETF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하나는 미국에서 TLT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요 KB스타 KIS 국고채 30년 액티브라는 ETF를 쓰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눠가지고 S&P 500이 3분의 1, 나스닥이 3분의 1, 소형주 성장가치 3분의 1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은요, 김슬기 전략이라고 70% 소형주 퀀트, 30% 인버스 하는 전략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11월에 아마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커인 쪽은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굉장히 괜찮았고, 특히 소형주 성장가치 굉장히 괜찮았고요. 미국 한국 채권 둘 다 좋았고, 그리고 스파이어 QQQ도 좋았는데 요 김슬기 전략 요것만 꽝이었죠. 인버스는 떨어졌죠. 한국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소형주 퀀트도 그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X였고 나머지 애들은 괜찮았어요. 특히 제가 하나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채권, 번즈 얘네들이 이제 올라줘가지고 땅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죠.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 지수가 평균적으로 S&P 500보다 셀 때가 있고 안 셀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요 두 달 쪽은 이 러셀 1000이 대형주 지수거든요. 대형주 지수보다는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수익이 그래도 꽤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 달 만에 5% 먹으면 꽤 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러셀 1000은 이제 S&P 500도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주식도 포함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이제 산타가 야근을 하면서 이제 먼저 와가지고 이제 그 후에도 크리스마스 후에 잠자러 가지 않고 야근을 2달 동안 해주신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왜 발생하는 것인가? 미국에서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았던 소형주를 매도하고요. 나중에 되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는데 내가 번 주식에다가 내가 잃은 그 손실을 빼가지고 넷 금액을 내가지고 거기서 양도세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엔비디아로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지 같은 소형주를 팔아가지고 손실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 테슬라 엔비디아 이익에다가 이제 네팅을 해가지고 양도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15일 전에 일시적으로 소형주를 많이 팔아버리고 나중에 되사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보통은 대형주보다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소형주가 좀 더 강하다는 거고요. 대형주 대비. 이게 내려가면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보통 한 10월 말부터 여기 언제 여기 3월 중순 요때까지 보통 소형주가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여기 이제 12월 중순부터 뭐 2월 중순 말까지 소형주가 확실히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대형주는 요때 좀 더 강했다가 소형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5, 6월에 한번 올라온 후에 6월부터 10월까지는 소형주가 쭉쭉 밀리고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의 시대이다. 한마디로 11, 4는 미국의 소형주 천국이고 5월, 10월은 소형주는 별로고 대형주는 좀 덜 잃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소형주 시대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국에 쓰고 있고 미국에 쓰고 있는 소형주 퀀트 전략이죠. 여기 10개 팩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잡놈들은 다 빼고요. 적자 기업 관리 정보 이딴 거 다 빼고,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가치 팩터 4개, 그리고 여기 종가 팩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기 성장 팩터 4개가 있어가지고 10개 팩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적용했을 경우 월별 수익을 제가 한번 좀 봤습니다. 월별 수익을 이제 보니까 이제 최근 20년 동안에 평균 수익을 보면은 이제 12월이 2%, 1월이 되게 좋죠. 6% 나오고요. 그리고 2월이 1% 나오니까 이거를 보면은 얼핏 얘네들도 12월 15일부터 2월 15일은 강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1월이 일단 월등히 좋으니까요. 그렇죠? 요 12월은 물론 15일 후 나눠져 있고 2월도 전후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왠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성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요 소형주 전략을 보면 3, 4월에 꽤 강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월이 제일 약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7월은 원래 미국 시장이 좀 강한 편이니까 7월에 좀 강하고 8, 9, 10월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이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 소형주 괜찮습니다. 8, 9, 10월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비드 라이언 선생님이 등장하셨습니다. 10월 27일 후에 침묵을 깨트리고 12월 2일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는가? 나스닥의 11월 29일 반전, 그리고 그 반전이 11월 30일 지속이 됐거든. 랠리가 거의 끝났다. 이익 실현을 하고 포지션을 줄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스닥 reversal yesterday and the continuation today is telling that the best of the rally is over. 그 랠리가 상승이 거의 끝났다라는 거죠. Time to take profits. 이익 실현을 하고 reduce invested position. 포지션을 줄여라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얘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네, 그리고 참고로 10월 27일에 뭐라고 하셨나? 이때는, 시장이 굉장히 과매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확실히 단기적으로, 최소한 단기적으로 버텀인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거라 얘들아 라고 했거든요. 이때 따라했으면 12월 2일까지 나스닥이 12.6% 올랐습니다. 와우.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르는데 연고점은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연고점이 7월 19일인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뚫지 못했습니다. 와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분과 반대로 가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2022년부터 우리를 리딩을 15번 해주셨거든요. 15번 해주셨는데, 그 중에 14번이 맞았고, 한 번은 3% 틀렸어. 그쵸? 그래서 리딩을 정확히 따랐으면 우리가 2년 동안에 170%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2년 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고 23년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았는데 이 양반 따라했으면 170%를 벌 수 있었다. 정말 후들후들하고 어메이징합니다. 영어로 His records speak for themselves 라고 할 수가 있죠.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슬기 전략도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죠. 재진입 마켓 타이밍을 넣으니까 MDD가 다시 한번 눈에 띄게 감소하더라. 그냥 생으로 60대 40이에요. 이건 60대 40 기준인데 김슬기를 60대 40, 60% 소형주 퀀트 40% 인버스를 했을 경우에 연봉이 38%에다가 MDD가 1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켓 타이밍을 넣어가지고 인버스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 이동평균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투자를 싹 안 하고 빼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니까 MDD가 11%, 10%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전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세 상승장의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버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60일, 200, 120일, 200일 이런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인버스를 팔고 보유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형주 퀀트 전략도 계속 비실거려가지고 계속 이제 2평을 넘지 못한다 하면 얘로 팔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대세 상승장인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소형주 퀀트가 잘 안 먹힌다 할 경우에는 이것도 싹 팔고 이제 그 구간에 소형주를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김슬기 전략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냐? 그치, 재진입 마켓 타임. 이게 뭐냐면은 자산 배분을 구성하는 각 자산의 가치가 이동평균선보다 떨어지면 우리는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슬기는 각 자산이 두 개가 있잖아요. 소형주 포트폴리오가 있고 인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버스가 2평 밑으로 떨어지면은 파는 거고 우리의 그 소형주 퀀트 포트폴리오도 2평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파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따로 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그 총선 전 12월 기절성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12월 총선 전 12월 기절성을 보면은 보통 이제 초중반에 비실거리다가 한 12월 15일 20일 돼가지고 코스피가 다시 크게 반등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게 초반에 좀 달리다가 중반에 와장창 한 다음에 얘도 한 12월 15일 20일 이때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요게 요 15, 20은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요. 트레이딩 데이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달에 그러니까 12월에는 일수가 31개가 있긴 하지만 거래하는 날은 한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되죠. 크리스마스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뭐 12월 31일 빠지고 뭐 그러니까요. 요건 트레이딩 데이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총선 전 12월을 보면 12월 15일 20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는 거를 이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인버스를 별로 보유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당연히 오케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결론이 이겁니다. 자, 이제 실물자산과 채권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이고 이게 변형인데 똑같습니다. 자, 주식이 좀 바뀌어지죠. 일단 소형주 성장 가치 비중을요 10에서 12%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소형주가 좋으니까요. 12월, 1월, 1월에. 그리고 나스닥 너는 이제 안녕 고맙기도 하고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요. 안녕 빠이 너 가고 너는 근데 나가 다시 부를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근데 네 차례가 아니야. 나스닥은. 왜냐면 보시다시피 우리 라이언 선생님이 QQQ 나스닥 for Q맨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 이제 빠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이 러셀 2000이 통계적으로 아무래도 소형주가 이때는 대형주보다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그냥 냅뒀는데 비중은 10%에서 9%로 줄인다. 얘는 이제 얘도 9%로 가요. 왜냐면 여기 지금 2%를 더 넣었잖아요. 그죠? 우리 소형주 퀀트에. 보면 미국이 지금 40% 소형주 성장 가치 30% 라셀 2000, 30% S&P 50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김승희 저랑은 냅두는데 여기에 마켓 타이밍을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인버스 또는 소형주 전략이 2표 이하로 떨어질 때는 투자를 안 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죠. 62MA로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저보고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야, 전략은 하는 동안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야. 6개월 정도 타임 프레임을 두고 네가 이제 매수하기 전에 전략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후에 6개월 그 동안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제가 한 말을 직접 어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 왜 이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10월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근데 10월 강화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10억을 넣었잖아요. 이 자동매매로 이 전략에. 제가 지금 이제 이 모양이거든요. 지금 12월에 10억 매수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인간에서 이미 원숭이가 됐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간처럼 이제 그 언어 흉내를 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인간이 아닙니다. 원숭이거든요. 물론 그럼 이제 저한테 변명 타임을 좀 주시죠. 첫 번째, 요 정도는 미세 조정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엄청 큰 변화는 없잖아. 라는 게 이제 제 변명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변명은 전략을 실행하는 동안에 누가 봐도 더 좋은 전략이 나올 경우에는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네가 쓰는 그 전략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 전략이 나오면 그래도 그쪽으로 갈아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물론 정확한 근거라는 건 백테스팅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근거는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원숭이가 된 후에 인간의 전략을 바꾸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했어. 내 돈이야. 그리고 내 돈입니다, 이거. 네, 물론 이 변명을 하고도 지금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따라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바꿀지 계속 갈지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고요. 근데 왠지 진짜 12월 15일 후에 또 나스닥은 날아가고 러셀은 또 다 꼬꾸라질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전략을 바꿀 경우에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네가 하려는 거 계속해야지 바꾸면은 내가 너를 한번 제대로 작살낸다라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이렇게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래, 나스닥 고마웠어. 그러나 너는 지금 나오시고 러셀 환영. 네, 오케이.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비난의 그런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